중요한 허가. 자, 우리 허가라는 게 뭐냐 하고 이제 동그라미 1항이 써놨는데 핵심 단어는 두 번째 줄 끝에, 맨 아랫줄 두 번째 끝에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법이 정해놓은 금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부작위 의무. 금지 해제 또는 부작위 해제하는 그런 내용의 조치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허가 행위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허가, 금지 해제, 부작위 의무 해제. 그러면 금지는 왜 시킬까? 법으로다가 모든 사람한테 하지 마 금지시켜놨어. 왜 그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개인들이 태어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근데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회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법으로 일단 다 금지. 그리고 법에다 뭘 정해놔? 요걸 하려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최소한의 이런 요건은 갖춰라. 그 요건 갖췄는지를 행정기관이 이제 신청받아 검토한 후 허가하게 금지 풀어주겠다. 그러면 금지 풀어주면 이제 원래 할 수 있었던 걸 회복받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물론 허가를 해주는 게 너만 해라 이건 아니야. 당신 요건 갖췄으니까 당신도 해도 돼. 뭐 생각해봐. 이게 그러니까 운전면허라고 우리가 이제 법에서도 쓰고 일상생활을 쓰잖아. 표현은 면허라고 돼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운전하는 행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나 그냥 운전 막 하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잖아 사회에.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일단 모든 사람 운전 금지 해놓고 법이 정한 운전면허 요건 갖춘 사람에 한해 당신은 운전 금지 의무를 없애준다. 이런 내용의 조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표현은 면허라고 쓰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얘기해? 표현과 그 내용에 따른 그 행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야. 그 내용과 성질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해했죠? 그러면 첫째 줄, 다음 페이지 267쪽에 거기 얘 몇 개 있는데 그냥 눈으로 읽어. 운전면허, 그죠?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의사면허, 건축허가, 그다음에 뭐 일반 또는 일반이라고도 하고 대중음식점 허가, 영업허가, 또 술집 영업허가, 유흥주점 영업허가, 무슨 뭐 양고 가공업 허가, 뭐 이런 것들이야, 그죠? 또 담배 소매인 지정 이런 말도 쓴다. 담배 소매인 지정이 담배 소매 영업 허가야. 내용적으로는 네. 그냥 아예 통행 금지 해제 이렇게 말 쓰기도 하지. 일상 금지해주니까 당연히 허가야, 그죠? 자,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도 그런 말 써놨지. 내용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인데 표현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만 갖고 이건 무슨 내용의 조치다 그렇게 표현대로만 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판결 하나 소개되는데 자동차 학원 설립 인가. 이건 법에서 쓰는 용어가 인가자가 붙었어. 그지? 학원 설립 인가. 그지? 근데 실제 법에서는 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더니 이거는 내용적으로 인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나 학원 설립 운영하고 싶다. 신청. 행정기관이 검토한 후에 그래 너 학원 해도 돼. 라고 행정기관이 이 진짜 인가는 얘들끼리 뭐 이렇게 계약 맺고 이거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행정기관에 신청을 받아 행정기관에 직접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학원, 자동차 학원 또는 그냥 학원 설립 인가는 내용적으로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응? 그죠? 첫째 그때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판결문에서 강학상이란 건 이제 학문상 허가라는 내용의 조치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이게 허가라는 내용이
행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응? 허가입니다. 자, 한편 다음 주제로 동그라미 2번, 3번 예외적 허가와 구별하는 거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보통의 허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보통의 허가야. 그리고 또 이 보통의 허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대. 이 예외적 허가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예외적 승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외적 허가라는 말을 써. 자, 그러니까 이 보통의 허가는 여러분 운전면허 생각해봐. 보통의 허가는 법이 정한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요건 갖추면 어떻게 돼? 누구든지 요건 다 갖춰서 사회 해를 끼치지 않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행정기관은 즉 경찰은 운전면허를 내줘야 돼. 요건 갖췄는데도 안 내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주면 국민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 태어날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거야 국가가. 그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권이라는 그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야. 응? 그래서 보통의 허가는 법이 정한 요건 구비하면 다 내주는 거야 원칙이. 응? 그게 보통의 허가야. 근데 예외적 허가는 그리고 보통의 허가는 원래 법으로다가 못하게 모든 사람한테 금지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어?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다 금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라. 갖추면 금지 풀어준다. 이제 너 해도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법에서 금지시키는 목적이 원래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너무 커서 법에서 금지시키는 게 원래 못하게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어. 못하게 하는 게 억제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어. 금지는. 그렇다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금지를 풀어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허가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의 허가는 원래 금지시키는 목적이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금지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다 풀어주는 게 보통의 허가라면 이거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민들이 너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게 크기 때문에 못하게 억제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금지시키는 목적. 아주 예외적인 경우면 금지를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예외적 허가. 응?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거기 문장으로 4줄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4줄 써놨죠? 근데 그 표로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해. 시험 공부는 표로다가. 응?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보통의 허가는 자, 금지 풀어주는데 어떤 목적으로 금지했던 걸 풀어주는 거래?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 목적으로 금지했던 거. 그지? 예방적 목적으로 금지했던 걸 풀어주는 거래. 그래서 보더라. 예방적인 목적의 금지 해제. 응? 그리고 그 밑에 이 허가를 해주면 두 번째로는 안 해도 돼. 세 번째 줄 원칙적으로 뭐라고 본다 그랬어? 기속행위. 이게 무슨 말이야?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야. 응?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허가 거부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응? 왜냐면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허가를 내줘서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게 당연한 거다. 원칙적으로 허가 내줘야 된다. 기속행위. 그러면 요거하고 대비해서 오른쪽에 예외적 허가는 원래 금지를 풀어주는 건데 금지시키는 목적이 원래 어디에 있어?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너무 커서 못하게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야. 금지시키는 목적이. 그래서 억제시킬 목적으로 금지해놨던 걸 풀어주는 거야. 억제적 목적의 금지. 억제적. 그죠? 이 단어로 대비시키고 자, 요거는 요건 갖췄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행정기관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재량껏 응? 이제 요거는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재량행위야. 응? 이렇게 공부하고 그 밑에 판례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표 위에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자꾸 이제 마약 얘기가 나오는데 마약 우리나라 점점 퍼지고 있다 그러지.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커. 어? 그래서 마약 사용 금지, 억제시키려고 금지, 모든 사람 법으로 그걸 처벌하죠. 사용은. 근데 마약 사용이 유용한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그렇지 뭐 그저 진통제로서, 그지? 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 아편 성분으로 만든 그 뭐야 그거 몰핀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 몰핀. 그 몰핀 주사가 그 아편 성분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진통제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어. 그런 경우가 바로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예외적 허가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꼭 밑에 나온 거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뭐 나왔어? 개발 제한 구역 나오지?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이 그린벨트라고 부르잖아. 응?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건 그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 못하게 무분별한 개발 막자는 거지, 그지? 주로 이제 도시 주변에 야산 같은데 이런 데를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지. 그래서 저도 그 산에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다 개발하면 그냥 무대 회색빛 도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시대부터 그 70년대부터 그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개발 못하게 묶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해성이 커서 개발을 못하게 억제시킬 목적으로 금지해 놓은 거야, 법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금지를 풀어가지고 무슨 요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응?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우리 판례 1번을 잘 보자. 거의 1, 2, 3번 다 똑같은 내용이라 1번 동그라미 1번만 해도 돼. 응? 제목이 중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금지 풀어주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있지? 그래서 1번 이건 뭐래? 첫째 끝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대부분이 예외적 허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외적 허가로서 결론은 뭐래? 재량행위에 해당한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고 요건에 맞더라도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고, 그지? 재량행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량행위다. 응? 2번, 3번 다 같은 취지니까 넘어가도 돼. 또 판례가 하나 나와. 다음 페이지 보면 제목에 뭐 있어? 2번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있지? 이거는 애들 초중고등학교 앞에 교육 환경에 유의한 시설 못 들어서게 금지시키는 거예요. 술집, 뭐 모텔, 뭐 당구장 이런 거 못 들어서게 합니다. 법으로다가 교육 환경에 유의한 환경, 유해 시설 못 들어서게. 그래서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를 무슨 내가 정확치는 않은데 50m 이내는 절대적인 환경 위생 정화. 여기는 절대 못 들어서 술집 모텔 50m 이내는. 근데 이제 200m 이내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 뭐 금지했는 걸 풀어주는 거. 응?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 대법원이 그래.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재량행위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의 허가로 다시 돌아온다. 응? 자, 보통의 허가로 들어서 허가는 뭘 풀어주는 거야? 의무, 먼저 금지 의무 부여했다가 금지 의무를 풀어주니까 우리가 하명의 대상은 보통 국민들의 사실행위가 하명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법률행위가 하명의 대상이 되듯이 하명했던 걸 풀어주는 허가도 사실행위가 하명의 대상이 대부분이 되지만 법률행위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이 뭐 거래 계약 금지시켰다가, 그지? 거래 계약을 금지 해제할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 거기에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아마 그냥 밑줄 치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금지도 상대적인 금지사항과 절대적 금지사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금지사항은 말 그대로 절대 금지시켜야 되는 거지 이거는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예로 들어지는 거래. 청소하는데 술, 담배 파는 걸 허용하는 거. 응?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절대적 금지사항. 응? 네. 마약은 좀 그렇지. 저 절대적 금지사항. 이건 예외가 있을 수 없어. 응? 또는 뭐 살인을 허가하는 거 있을 수 없어. 응? 그래서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 금지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일단 금지를 해놓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지를 풀어줄 생각으로 금지시켜놓은 걸 상대적 금지사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은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가 될 수 없다. 응? 그 다음에 2번 허가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법률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응? 그 다음에 3번 허가는 보통 국민이 특정 홍길동 같은 개인이 나한테 허가 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죠? 심사에서 행정이 특정 기관에 특정 행인에게 허가를 보통 하지만 아무도 신청 안 해도 그냥 행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금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허가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아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입산 금지 시켰어. 그지? 산불 위험이 높을 때 봄철에 뭐 산에 입산 금지 시키잖아. 모든 사람 대상으로 산에 못 들어가게. 그랬다가 어떻게 돼? 이제 뭐 여름쯤 되면 이제 비 많이 오고 이렇게 그럴 때가 되면 아무도 신청 안 했어도 입산 금지 배제 조치 내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허가하는 거지. 금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서는 뭐 1번 별 논점 없고 2번도 별 논점 없어. 그냥 넘어가자. 자, 5번째 성질에 중요한 논점이 있어. 자, 우리가 계통상 허가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봐봐. 허가는 계통상 명령적 행위로 분류되는 거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이렇게 구분하는데 계통상 명령적 행위에 나온다. 응? 그래서 물론 이제 비판하는 학자는 야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사람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허가는 요 특허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의 통설과 판례 입장은 허가는 단지 어떤 새로운 법적 신분 이런 걸 준다기보다는 단지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줘서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뭐로 본다? 계통상 명령적 행위로 분류합니다. 응? 둘째 줄에 있지? 명령적 행위. 이게 키워드야. 계통상. 응? 반면에 이제 그 밑에 최근 들어서는 이건 형성적 행위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긴 있다는 거 이해했죠? 응? 자, 명령적 행위 키워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 넘어가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자, 3번의 두 줄을 읽어보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거기에 이제 쌍방적 행정이란 말 들어봤죠? 이미 공부한 사람은. 이건 이제 상대방 국민의 신청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쌍방적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허가는 허가받고자 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행정기관이 하죠. 하지만 핵심은 신청이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이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응? 그것 때문에. 그래서 3번의 첫째 끝에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뭐야? 신청이 없어도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셋째 줄. 만약에 어떤 국민이 자기한테 어떤 국민이 이렇게 신청해서 나 5층 건물 짓고 싶다. 나 5층 건축허가 내달라. 상대방 5층 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행정위원이 검토하더니 5층은 안 되고 3층 건축허가 내준다. 그러면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허가를 내준 거잖아. 뭐 어떻게 될까?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허가를 내주면 상대방이 그냥 받아들이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로 봐. 그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나는 5층을 신청했는데 왜 3층 내주냐? 이 위법이야. 그리고 이제 주장하면 또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는데 위법이 돼도 그 무효로 보지는 않고 무효면 아주 위법이 중대하고 심각한 건데 그런 정도의 위법이 있어서 무효로 보지는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면 어떻게 돼? 취소 권한가증에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도 몇 줄? 동그라미 3번에 셋째 줄.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허가를 수정허가라고 이제 줄여 부릅니다. 응? 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하는 수정허가도 무효로 보지는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응? 고등점.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 끝쪽에. 자, 허가는 무슨 행위?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 응? 우리 판례는 기속재량이란 말을 아직도 쓴다 그랬지. 학자들은 야, 그거 뭐 기속재량이란 말은 좀 문제가 있다. 응? 그래가지고 그 기속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같다고 보면 됐다. 이런 입장인데 판례는 아직 기속재량이라고. 그래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이. 그러니까 요건 보통의 허가는 요건 구비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응? 허가를 내주면 안 될 아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나 요건 같은 원칙은 허가 내줘야만 된다는 거야. 응? 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는 재량행위로 판단 나온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응? 거기다 판례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 이게 제일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특별한 건 없고 용어만 설명해요. 눈으로 읽고 거기에 두 번째 줄여면 선원주의라는 말이 있잖아.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가 내달라고 여럿이 신청을 했어. 여러 명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 내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서 낸 순서대로. 응? 그게 선원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특별한 건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응? 그러면 이제 판례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시험은 다. 이 대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 그러면 아까 나왔듯이 자, 그 수정허가의 효력이라 해서 읽어보자. 상대방 국민은 뭐 하겠다고 신청을 했대? 건물을 좀 고치겠대. 개축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대. 건물을 좀 고친다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착오가 있어갖고 건물 대수선하고 건물의 용도를 원래 뭐 주거용 건물인데 상가 뭐 운영할 수 있는 상업용도 건물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신청하지도 않은 내용의 허가를 내준 거야. 그치? 행정기관이 착오로. 그랬어도 어떻게 돼? 첫째 그때 행정기관이 야 이거 잘못 허가됐어 하고 허가 취소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 허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대. 응? 그러니까 이게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취소할 수는 사유가 있는 허가로 본다는 얘기죠.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에 허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내용상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고 그걸 보면 되는 거야. 그럼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니까 어떻게 돼? 다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자, 1번의 키워드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그지? 자, 그럼 읽어보자. 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성질상 무슨 내용의 조치래? 두 번째 줄에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대. 거기 일반적 금지 해제, 더 줄이면 금지 해제시켜주는 게 뭐야? 허가라는 말이야. 허가 행위다. 그러면 허가 행위는 어때야 된대?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으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는데도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허가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지?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거부 조치는. 응?
1번 중요. 그 다음에 3번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광천 음료수는 쉬운 말로 뭐야? 생수라고 생각해. 응? 광천이 이게 샘솟는물. 응? 자,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포인트는 뭐야? 이것도 내용상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응? 그죠? 첫째 줄에 뭐라 했어? 금지 해제에 불과한 행위라 하지. 금지 해제 시켜주는 거래. 금지 해제니까 허가다. 허가는 요건 구비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다. 이 논리 별도로 설명 다 똑같은 논리니까 3번은 뭐야? 기부금품 모집 허가. 이게 제목이야. 기부금품 모집 허가. 기부금품 모집 허가도 표현과 똑같이 보통의 허가다. 요건 구비하면 허가 내줘야만 하는 거다. 그런 취지니까 뭐 다 똑같으니까 제목만 이제 허가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 허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모금함을 만들어갖고 길거리 다니면서 모금하는 거 이거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그 돈 그렇게 내세우고서는 그 돈 모아갖고 지가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사기, 그죠? 그러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어쨌든 행정법적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려면 그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기부금품 모집 허가. 그 다음에 5번째 술 판매업 면허.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 판매업 면허라고 쓰고 있는데 뭐래 이거? 설권행위. 설권행위 뭐의 줄임말이야?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행위 다른 말로 뭐야? 특허라는 내용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술 판매업 면허를 내주는 게 너만 요 장소에서 너만 독점해서 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요건 갖추면 다 술 판매업 주류가 술이니까 술 판매업 면허 다 내주는 거야. 그래서 설권행위 아니라 뭐래 여기? 응? 두 번째 줄. 술 파는 원래 그 술 파는 행위 원래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였대.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 모든 사람에 금지시켰다가 응?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 학문상의 허가행위래. 그치? 허가. 설권행위가 아니라 허가행위다. 허가라는 내용이니까 허가 요건 구비하면 허가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다 이런 판결문은 행정기관이 법에도 없는 이런 이유를 들어 저런 이유를 들어 뭐 법에는 허가 내주면 안 되는 요건으로 돼 있지도 규정돼 있지도 않은데 뭐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뭐 시장이 허가 거부하고 이런 거 다 소송 걸린 거야. 그럼 판결은 인근 주민의 반대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사유로 돼 있지도 않은데 그런 이유를 들어 거부한 건 위법이다. 다 취소 판결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했지? 6번 안 해도 되고 뒤로 갑시다. 그러면 7번 건축허가 그렇고. 자, 건축허가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나? 자, 건축허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내달라는 신청이 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 사유의 배치, 즉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줘야만 하고, 여기 무슨 말 나왔어? 두 번째 줄, 그 밑줄,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 중대한 공익상 필요 무슨 뜻이 되냐면 법이 정하는 허가 요건 다 구비했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만한 뭐 환경이라든지 오늘날 중대한 공익으로 얘기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데 허가 요건 갖춘 자에 대해서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응? 요 문장 하여튼 7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 동네에 주유소 영업한다고 주유소 설치 허가도 보통의 허가 다 똑같아요. 네, 거기까지가 주로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외적으로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라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허가를
이 중에 1번이 잘 나옵니다. 자, 1번을 보면 판례. 이제 산림형질 변경허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시험 문제는 산림훼손허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 내용에 이제 산림훼손허가로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산 막 파헤치고 나무 베고 응? 이런 거 하려면 행정위원회 신청해서 허가받고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근데 산림훼손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야? 첫째 끝에 국토 자연유지 환경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이 정한 금지구역, 제한지역에 해당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경우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이고요. 법이 정한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훼손하려는 산림 토지가 그 위치,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호전 등 무슨 단어 나왔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법이 정한 금지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즉 법이 정한 허가 요건에 맞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논점. 뭐야? 그 경우에 법에서 이런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안 해놓고 있어도 거부할 수 있대. 그래서 그 경우 뭐야?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게 또 중요한 논점이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 줄여 공부하면 자, 산림형질 변경허가라고 나오든 산림훼손허가라고 나오든 응? 보통 산림훼손허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산림훼손허가는 보통의 허가인데 응? 뭐야? 허가 법이 정한 금지 제한 지역이 아니라도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 중요한 단어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요건 다 갖췄어도 뭐라고?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 것 위법 아니다. 응?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괜찮대. 응? 끝에까지 중요해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응? 다만 거부하려면 별도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럼 틀린 거야. 네, 그거 잘 중시. 그러면 다 마찬가지야. 2번 사설묘지 설치허가. 산에다가 막 묘지 세우는 거 있잖아. 묘지 설치하려면 행정위원회 신청해서 허가받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근데 이것도 산에 막 그 묘지 설치하고 이런 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논리야. 하나만 잘 공부하면 논리 같은 논리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지? 그러면 4번이 아주 중요하다. 4번하고 5번은 같은 취지. 응?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를 그럼 여러분 끝에 조금 아까 배웠다. 건축 허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이제 사람 살 집, 주택 건축 허가를 보통 말해. 응? 근데 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그랬어? 재량행위라고 그랬어 아까? 기속행위. 허가 요건 포기하면 건축법이 허가 요건 허가 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앞에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나와. 토지 형질 변경이란 건 땅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우리 땅들은 토지는 다 국가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여기는 임야, 산, 여기는 농지, 응? 여기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 용도별로 세금도 다 다르고 땅값도 달라져.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자기 땅인데 농지야. 농지는 건물을 못 져. 농사만 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농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라 그래. 대지. 농지를 대지로 용도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꿔달라고 또 행정위원회 신청하고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잖아. 바꿔주게 되면. 그럼 농지가 없어지는 거에 따라서만큼 뭐 돈을 물려요. 1제곱미터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내야만 바꿀 수 있어요. 응? 어쨌든 그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하는 건 어때? 그 4번
3번에서도 이제 이어지지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뭐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 행위래. 응? 그러면 지금 자, 우리 4번 판례를 잘 공부해봐. 자, 건축 자, 순서대로 하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 행위. 근데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 근데 이 둘이 짬뽕이 된 거래. 그 짬뽕이 되면 전체로는 뭐로 봐야 된다. 결론이 재량 행위로 봐야 한다. 응? 여기 시험에 잘 나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 행위이고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인데, 근데 어떤 건축을 하려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플러스 건축 허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그 동시에 내주는 거는 결국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결정,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 6번 임목의 벌채 굴채 허가. 그지? 여러분, 임목이라는 거는 그대로 설립자 아니야.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거래되지? 나무를 베가지고 벤 나무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근데 팔 때 내 산에 나무 심어놨어. 심어진 상태로 그냥 팔 수도 있어요. 나무만. 산을 파는 게 아니고 심어져 있는 나무만 몇 그루인데 얼마에 팔기로 한다. 그치? 그렇게도 거래 대상이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벤 나무가 아니라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을 벌채하는 거, 허가하는 거, 이거 뭐라고? 판례가 재량행위로 봤다고. 응? 역시 환경에, 오늘날의 환경이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 취급이 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재량으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다. 응? 요건. 자, 그 다음에 네, 7번. 이건 내용 잘 봐요. 유기장 영업 허가. 자, 유기장이라는 거는 그냥 놀이공원으로 생각하면 아마 쉬울 거야. 유기장이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유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우리 놀이공원 영업 허가하는 건 뭐래? 그 옆에. 응? 유기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행위가 아니래. 설권행위 아니래. 즉 특허 아니라는 얘기지. 특허라는 내용의 행위가 아니고 단지 뭐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내용의 행위래. 금지 해제, 허가해주는 내용의 행위에 불과.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특허에 해당하는 내용의 행위는 행정기관이 상황 판단해갖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행위로 봐요. 특허는 재량행위야. 응? 근데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거든. 응? 그래서 여기 특허라는 내용의 행위가 아니라 허가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셋째 줄에 보니까 그 금지를 풀어주는 거나, 즉 허가하는 거나, 풀어줬던 걸 다시 철회하는 거. 다시 철회하면 금지를 풀어줬다 다시 금지시키는 거네. 그지? 이런 거는 모두 다 공익과 어떤 한 목적성을 고려해서 행정청이 결정 내리는 재량행위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유기장 영업 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런데 보통의 허가와 달리 재량입니다. 재량. 응? 이런 거 유의해서 잘 봐둬야지. 그 다음에 뭐 8번은 설명할 필요 없고 9번도 공부해야 된다. 자, 우리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는 게 이것도 우리 전국의 땅들이 다 무슨 지역. 아까 용도지역이 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막 이래. 그런 용어들이 쓰이는데, 아까 우리 쉬운 예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게 용도 구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 응? 또 뭐 어디 산 같은 데는 산림자원 보호 구역. 우리 상수원 보호 구역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런 게 용도 구역이야. 그 어떤 특정 지역의 그 특성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저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는 그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오염행위 이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가다 보면 야 저기 고기 잘 잡히겠다. 상수원 보호구역 딱 지정돼 있어. 낚시 금지. 거기는 또 뭐 농약 같은 거 못 줘. 농사를 줘도 그 농약이 다 흘러 들어가잖아. 상수원수로 쓰이는 물인데, 그지? 그러니까 다 그 특성 용도구역에 맞게 제한이 다 돼 있어. 응? 근데 그 용도지역, 요 금지된 행위 이거 풀어주는 건 뭐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허가는 어쨌든 셋째 줄에 보니까 이거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하는 건 법이 정한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명확한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거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보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총포 등 소지 허가,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지 같은 거로 해. 총기 소지 허가. 사회 질서 위험 예방청에서 모든 사람 총기 소지 금지죠. 미국하고 다르지.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게 원칙에 허용되잖아. 미국은 논란이 많잖아.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뭐 우리 마트에 가서 뭐 사듯이 그 총기상에 가서 돈만 있으면 총기 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국은 참 살기 힘든 나라. 그죠? 집집마다 총을 항상 대비하고 있고, 그죠? 경찰은 그냥 뻑하면 쏴버리고, 그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야. 그죠? 안전한 나라잖아. 응? 특히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게 허용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다혈질 아니야? 승질나고 술 먹었는데 승질나면 그냥 막 쏴버릴 거야. 그죠? 다행이야, 다행. 응? 그래서 법에서 우리 그 총포 등 총포 화약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거기 법에 그 공기총 등 사냥용 엽총 등 총포를 소지하려면 경찰서장이나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응? 허가 사항인데 다만 요건을 구비했다고 무조건 다 허가하도록 돼 있지는 않아. 응? 그것도 또 판단을 해가지고 경찰이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총포 소지 허가는 재량행위 요거만 이렇게만 연결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자, 7번이요? 7번? 유기장이요? 유기장 영업허가는 셋째 줄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유기장 영업허가는 영업 권리를 부여해주는 설권행위,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에 불과하되, 그러니까 보통의 허가에 불과한 행위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 다만 이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 특허가 아니라 허가라는 거. 시험 문제에 그것만 잘라내기도 했단 말이야. 특허가 아니라 허가에 나가는 행위다. 응?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보통의 허가라면 허가 요건 구비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지만 기속 행위이지만 여기는 유기장 영업 허가는 뭐라 그랬어? 셋째 줄. 이 유기장 영업을 풀어주는 거나, 즉 허가하는 거나, 풀어줬던 금지 해제했던 걸 다시 철회해서 다시 금지시키고 이런 거는 공익적 측면 또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를 하려는 목적에 합치되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 응? 그러니까 보통의 특허가 아니라 보통의 허가라고 보면서도 결론은 이거는 보통의 허가와 달리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허가의 근거 법령 나왔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법조문 먼저 보여야 돼. 우리 행정기본법 법조문. 거기서 셋째 줄이 중요하단 말이야. 응? 셋째 줄이 중요.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핵심 단어지. 이미 공부했던 거야, 이미. 응?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었어. 자,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대. 응?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행정위원이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허가를 신청할 때
그 당시에 법하고, 그지?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심사 후 허가를 내줄까 말까 결정 내릴 때 법하고 달라져 있대. 법이 바뀌어 있대요. 그러면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자, 신청을 받고 하는 처분은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응? 행정기관이 허가 처분 내릴 당시에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느 당시의 법, 처분할 당시의 법에 따른다. 이게 핵심 결론이야.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법에 따른다? 처분 당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응?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간차가 있단 말이지, 현실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이 허가해달라 신청. 근데 국민도 다 허가 신청할 때 허가 관련된 법 보고 다 요건 갖춰서 신청하잖아. 그러면 이게 신청할 당시의 법이야. 응? 그런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허가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심사 후 이때 우리가 이제 허가하는 거, 허가 처분한다 그래, 처분. 허가 처분을 결정을 하는 거야, 이제. 허가할지 말지. 그지? 근데 이때 법이 어떻게 됐어? 개정이 됐어. 변경이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허가가 더 어렵게 된 거야. 법이 바뀌었는데 허가가 더 허가 내주는 요건이 까다롭게 바뀌었어. 그러면 어느 때 법에 따라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해. 왜냐면 행정기관이 국민이 신청할 당시에 바뀌기 전에 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허가받을 요건을 구비했다. 그런데 행정청이 허가를 결정하는 이 처분 내릴 당시에 이때 바뀐 법을 보면 이 사람 허가 요건은 구비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냐? 이게 문제되는데 우리 법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다 뭐야? 원칙이 허가 처분 결정 내릴 당시의 법, 즉 바뀐 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 맞대. 응?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법조문 그거. 그러면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자, 1번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국민이 허가를 신청하고 난 후 행정기관이 허가 처분 내리기 전에 법이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무슨 법에 따른다? 응? 처분 시의 개정된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거다. 응? 원칙 1번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만. 행정기관이 법의 근거도 없이 허가 요건을 마음대로 추구하는 건 그런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나는 건 허용될 수 없어. 그렇지? 여러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허가 요건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 국민의 자유를 행정기관이 억압을 하는 거죠. 법이 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이 정한 요건 다 구비했는데 행정기관이 법이 정한 요건도 아닌 행정기관이 멋대로 요건을 추가해서 이거 충족을 못했으니까 허가 못 내줘 거부하는 건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시킬 요건이 다 구비됐음에도 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거니까 허용될 수 없는. 응? 아주 너무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문장이 긴데 간단히 그냥 여러분 눈으로 쭉 읽을 때 자 이런 경우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실제 사건 어떤 사람이 술집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싶대. 그러면 술집 영업 허가 받으려면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을 갖춰서 신청. 근데 이 사람이 영업을 하려고 한 술집을 하려는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이래. 그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또 위반되는 건물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서는 이 사람 술집 영업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은 구비했는데 그 영업하려는 장소가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한대. 건축법에 위반되는. 그럼 허가 내줘야 되냐 이거야. 허가 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 불법 건물에서 영업하는 걸 허용하는 거야 되잖아. 그러면 두 개의 법이 다 관련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 법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이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 이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다른 법에 상관없이 뭐 허가해도 된다. 이런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지 않느나 양쪽 법 다 똑같다 이거야. 건축위생법, 건축법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만 갖췄다고 허가가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의 요건도 갖춰야만 허가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라.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자 1번 그 다음에 1번은 특별한 건 없어. 응? 1번은 아까 그 동그라미 그 위에 문장에 2번하고 연관된 거야.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멋대로 어떻게 한 거야? 허가 요건을 법에도 없는 요건을 지 맘대로 추가해서 거부한 거야. 위법이라는 결론이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제 법에는 허가를 누군가가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응?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구비했어. 근데 행정기관이 앞서 딴 사람한테 허가를 이미 내준 게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다. 그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한 거야. 그 행정기관이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를 지 맘대로 추가해서 법에도 없는 이유를 추가해서 허가를 거부했잖아. 네가 허가받아서 영업하겠다는 장소는 이미 딴 사람이 똑같은 영업 허가받아서 영업하고 있는데하고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허가 못 내줘. 근데 그렇게 거리를 띄어서 허가하도록 하는 법 규정 없거든. 근데 행정위원회 멋대로 그걸 요건으로 추가해서 거부한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자,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한 번인가 나왔어요, 시험에. 시험에 잘 나오는, 시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3번이야. 응? 3번 판례 첫째 줄에 뭘 써라? 허가 내주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법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래. 응? 처분 당시의 법. 응? 행정위원회 허가 처분 내릴 당시의 법에 따라 하는 게 원칙.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자, 국민이 어떤 허가를 신청한 후 행정위원회 허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법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 법에 뭐라고 써 있어? 이 새 법, 바뀐 법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신청된 사건은 예전의 법을 적용해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바뀐 법, 처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밑에 밑줄 친 부분은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대. 응?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뭐였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국민이 허가를 근데 법에 보면 30일 신청받고 30일 이내 결정하도록 법이 이렇게 돼 있대. 기한을 30일 주고 있어. 행정위원은 허가할지 말지를 30일 안에 결정해야 된다.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기관이 허가 여부 결정하는 거야. 허가 처분을 결정하는데 이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 그지? 이게 개정된 법이 시행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느 법에 따르는 거라고? 이때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에 따라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을 받아놓고 원래는 30일 안에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나도 아무 결정 안 되고 그냥 늑장 부리는 거야. 처리 안 하고 그냥 늑장 부리다가 이때 와서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하기보다도 30일이 이때라고 생각해보자. 응? 요때가 30일이야. 그러면 요때부터 신청받은 지 요때 안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이때 결정을 안 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이때 결정한단 말이야, 허가할지를. 근데 생각해봐. 원래 그때 처리를 했으면 법이 바뀌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신청 당시의 법이나 이때 이 안에 결정했으면 허가 처분 내릴 당시의 법이나 바뀐 게 없으니까 동일한 법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제때 정상적인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고 늦추는 사이에 안 늦췄더라면 법 바뀌기 전에 결정 났을 텐데 늦추는 사이에 법이 이미 바뀌어버린 뒤에 가서 결정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이때도 바뀐 법에 따르면 상대방 궁이 너무 억울해진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점에 바뀌기 전에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예외적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바뀐 법에 따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장. 행정청, 저 밑줄 친데 아래쪽. 행정청이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수리해 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에 법이 정한 허가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응? 이런 경우가 아닌 한, 그런 경우는 신청 당시에 법에 따라주는 게 맞는데, 응?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에 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응? 이해됐죠? 예, 꼭 중요 3번.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시험에 쓰였다. 4번 판례 한번 보자. 자, 여기도 뭐 투전기 없어 허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허가를 신청받고, 그러니까 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 시행령이 뭐지? 대통령령이야, 그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렇게 써놨나 봐.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허가에 관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허가가 되려면 이러이런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허가 요건을 이제 굵직굵직하게 정해놨어, 그지?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것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거야. 응? 근데 대통령이 법을 안 만들고 있어. 응? 아직 안 바뀐 거야. 대통령령으로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이 아직 안 정해진 거야.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아직 그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이 아직 대통령령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허가 여부 그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 하고 좀 늦춘 거지. 그거를 잘못된 조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허가에 관한 구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래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령이 새로이 개정돼서 시행되기를 기다리면서 아직 허가를 결정 안 한 거야. 응? 그런데 이거는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바뀐 대통령령, 응? 이제 대통령이 개정 시행이 되니까 그 바뀐 대통령령에 따라 어떻게 한 거야? 요건을 못 갖췄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를 하다가, 아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어서 법 바뀐 경우는 그러면 처분 당시에 바뀐 법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신청 당시에. 근데 이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게 아니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요건 못 갖다 거부한 거, 이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 그래서 3, 4번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5번부터 10번까지가 다 같은 취지야. 같은 취지인데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뭐야? 7번 판례가 대표적이다. 응? 7번에 아까 얘기했지. 어떤 사람 뭐 식당이든 뭐 술집이든 영업하려고 식품 뭐 적격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요건 다 구비했어도 영업하려는 그 장소의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그죠? 건축법 위반 건물이면 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네. 한쪽 법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죠. 그게 대표적인 거니까 그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효과까지 하도록 합니다. 효과. 허가는 논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도가 있어요. 자, 7번 허가의 효과. 1번 언제나 공법적이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법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 행정법을 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국가의 법 체계에서. 그래서 허가 내주면 허가는 행정법이 정한 금지 의무만 풀어주는 겁니다. 응? 공법상의 의무가 부여된 걸 다시 없애주는 것뿐입니다. 공법상 의무 해제, 공법적이다. 넘어가도 돼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네. 응? 자, 허가는 뭐만 해주는 거야? 금지를 풀어갖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뿐이지, 셋째 줄에서 말하듯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권리나 신분을 부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핵심은 동그라미 2번에 자유회복일 뿐입니다.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지. 셋째 줄, 새로운 배타적,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받았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운전 허가한 거잖아. 금지 풀어준 거지.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받은 거지. 나만 혼자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준 건 아니잖아. 누구든지 운전면허 요건 갖추면 다 허가해 주잖아. 운전면허 내주잖아. 응? 그죠? 그래서 요거 중요해. 이 새로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는 그거는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가 그런 거고, 허가는 단지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에 불과한 거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키워드는 쭉 읽어. 허가는 금지를 풀어서 적법하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줄 뿐, 그 허가받은 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밑줄. 허가받아서 얻게 되는 영업이익. 응? 거기 좀. 허가받아서 얻는 영업이익은 뭐다? 반사적 이익. 원칙이. 응? 근데 중요한 주제예요. 원칙이 반사적 이익.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겠는데,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막말하면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익,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이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너는 요건 가졌으니까 금지를 풀어준다. 그러면 금지 풀려서 허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금지 안 풀렸어. 응? 허가 아직 안 됐어. 공익 목적상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 효과로서 나는 자유를 회복받아서 뭔가 자유로의 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야. 응?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그럼 반사적 이익을 누리다가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감수해야지. 그거는 구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소송할 수도 없고 뭐 손해배상도 안 된다. 그지? 이미 앞서에서 배우고 왔지. 그럼 이거 예를 들면, 야, 내가 무슨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갖고 어느 장소에 음식점 영업을 해. 장사 잘 돼. 응? 나 기존에 허가받은 없죠. 근데 옆에 또 뭐야?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딴 사람이 걱정하는 허가 요건 신청 가져갖고 허가 신청해서 옆에 또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해. 응? 손님이 줄어. 저쪽으로 또 반 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영업 허가다. 그러니까 이 새로이 영업 허가 내준 거 취소해라. 소송할 자격 없어. 왜냐면 내가 그동안 맨 먼저 허가받아서 내가 장사하면서 허가받아서 영업해서 얻어온 이익은 공익 목적상 아무나 영업을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 효과로서 이로운 이익일 뿐. 이 동네에서 너만 혼자 독점해서 영업할 권리를 준다 해서 독점적 영업권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지? 아무튼 허가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나만 사실상 이 장소에서 혼자 영업을 해오면서 이익을 독점해 온 것뿐이지. 근데 새로이 허가를 내주니까 그 이익이 침해됐어. 그지? 그렇다고 그건 감수해야 될 일이지. 그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지? 다만 예외가 있어.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배웠는데 법에서 우리 대표적인 예, 담배 소매인지죠. 담배 소매 영업 허가 내줄 때는 법에서 거리를 띄라고 했어. 50m. 응? 그 거리를 띄도록 법이 정한 목적은 취지는 어디에 있대? 뭐 담배 산업 발전, 유통 질서의 건전한 확보라는 공익 목적과 아울러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영업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법이 기존에 먼저 허가받은 업자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려고 거리를 띄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새로의 허가를 줄 때. 그러면 그 기존 업자의 허가받은 자의 영업하는 얻는 이익은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 따라서 거리를 안 띄고 신규 허가 옆에 또 내주면 기존 업자는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이거 배웠잖아. 그 논리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반사적이에요. 허가받아서 누리는 자유롭게 뭐 영업을 한다든지 얻는 이익, 반사적 이익. 응? 다만 원칙이 그런 거고 예외적으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된 사례 보통 한 4가지 술, 담배, 약동과 관련된 영업허가. 응? 술, 담배, 약, 그다음에 분뇨.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4번이다. 첫째 줄. 자 허가를 해주면 야 이걸 먼저 생각해봐. 여러분들 보자. 자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 여러분 공무원 신분을 가졌어, 그렇지? 근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채로 또 공무원 월급이 요새 너무 짜다는데, 응? 이거 갖고 언제 집 사고 모아서 언제 결혼하고 하냐? 안 되겠다. 근무 끝나고 나면 밤에 와서 뭔가 뭐 영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식품위생법상 식당이라도 해야 되겠다. 야식집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식당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치자. 응? 그러면 허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식당 영업 허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영업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대인적인 허가가 아니라 대물적인 허가야. 따라서 법이 정한 시설 갖추고 허용되는 지역인지 이런 것만 따져보고 사람은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무원인 신분이도 아닌데 상관 안 해. 공무원에게도 식품위생법상 요건 갖추고 그래서 허가 내줘. 응? 그런데 허가는 나오지만 영업할 수 있을까? 못해. 왜? 다른 법의 금지가 안 풀리거든. 다른 법의 금지가 뭐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직무 수행하는 거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딱 명시되어 있거든.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허가가 되는 게 아니야. 안 풀려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상의 요건 갖춰서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법상의 금지가 같이 풀리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영업행위 못하는 거지. 만약에 몰래 할 수는 있는데 몰래 하다 걸리면 징계받을 걸 각오해야지. 응? 자, 그래서 거기 이 시험에 나온다. 4번. 허가를 해주는 거는 그 허가가 된 그 법의 금지만 풀리는 거지 다른 법의 금지까지 같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응? 물론 법에서 야 이쪽 법에 허가가 되면 다른 법의 금지도 풀린다. 그렇게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모를까? 그런 규정이 없느나 원칙은 허가가 된 그 법의 금지만 풀린 거야. 응? 이해됐죠? 이것도 시험 냈고. 그 다음에 뭐 5번은 별건 없고 여러분 인천시장이 신청받고 허가를 해주면 인천시 안에서만 금지가 풀린 거지. 그치? 뭐 영업 허가를 했으면 인천시 안에서 영업하는 걸 허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원칙은 그런 건데 예외도 있다. 예외가 외우지 마 그냥. 관할 구역을 넘어서까지 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운전면허가 그래. 여러분 운전면허 누구한테 받았어? 인천에서 운전면허 딴 사람은 다 면허증에 인천시 지방경찰청장 찍혀 있을 거야. 인천광역시 경찰청장 이름으로 예전 이름은 인천시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다 면허증 발급됐을 거야. 면허증 발급은 시도경찰청장이 권한자예요. 그러면 인천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가지고 인천 시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전국에 다 운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권한이요. 여기까지 허가율이 발생하죠. 그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러면 내가 강원도 가려면 또 강원도 면허를 또 따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질상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원칙은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허가 효과가 인정되는 건데 예외도 있다. 운전면허 같은 게 대표적인 예외다. 응? 읽고 지나가고 또 6번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보고 내주는 허가는 그 사람한테만 허가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응? 그럼 내가 운전면허 받았어. 내 동생은 운전면허 지지를 못하고 있어. 야, 내 면허 너 줄게. 나는 또 따면 돼. 이게 돼? 면허 준다고 내 동생이 면허 받은 효과 인정돼? 될 수가 없지. 그 운전면허니 이런 거는
그 면허 받은 그 사람의 자격 조건 이런 거 보고 그 사람한테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타인에게 그 효과가 이전될 수가 없는 거잖아, 성질상. 응? 반면에 대물적 허가는 건축 허가 같은 건 어때? 건축 허가 대물적 허가야 대표적으로. 사람 보고 건축하려는 사람 보고 내주는 게 아니라 크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인가, 거기가 그런 건물 짓는 게 허용되는 지역인가 이런 거 따져보고 허가 내주는 거야. 그럼 누가 건물을 짓든 누가 건축하는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A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 짓다가 아유 나 돈 모자라네 나 안 할래. 그러면 짓다만 건물하고 건축 허가 받은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장소에 누가 짓든 그 짓는 건물의 용도, 층수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법에 맞으니까 건축허가 나온 거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건 건축허 같은 게 대물적 영토가. 응? 대물적인 허가는 시설, 물건이 이전됨에 따라 허가 효과도 이전. 다만 이제 많은 경우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계약 맺고 넘기면 효과가 이전되는 게 아니라 보통 행정기관에 뭐 우리 신고 배웠잖아. 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수리가 돼야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래서 우리 수리 요하는 신고 그런 거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 얘기.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배운 거다. 우리 판례는 대물적 영업 허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되면 어떻게 돼? 허가받은 효과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 뭣도 넘어가지? 좋은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업할 수 있는 지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 영업자가 법 위반해서 뭔가 영업정지 허가 취소당할 그런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죠? 이거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A가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B한테 팔아넘겼는데, 그지? B가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행정위원이 야, 전 업자 A가 과거에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이 영업소 6개월 영업정지 이런 거 내리잖아. 그러면 야, 인수한 자는 그거 내가 위반한 게 아니고 전 주인이 위반한 건데? 그건 내가 인수했는데 왜 전 주인 위반을 이러고 영업정지 시키냐? 이거 안 통한다고, 그죠? 이거 전 주인의 영업할 권리와 의무 이거 다 넘어오는 거야. 책임, 의무, 책임까지 넘어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키워드 7번. 대물적 영업허가, 그죠? 첫째 끝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대물적 성질상, 대물적 영업허가라는 성질상 어떻게 돼? 응? 첫째 끝에 양도 전에 존재했던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양수인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이거 배웠죠? 그 사람들. 그리고 셋째 줄. 이미 양도인이 영업정지 6개월 받았어. 위반했다고. 그지? 근데 영업정지 6개월 받았다는 거를 싹 숨기고, 응? 팔아넘겼어. 양수인 그걸 모르고 인수했어. 모르고 인수했어도 그 남은 영업정지 기간 다 채워야 된단 말이야, 양수인. 그래서 셋째 줄. 양도인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같은 제재 처분했던 거의 효과 또한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승계된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양수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양도인이 숨기고 뭐 위반 사실 모르고 인수했고 뭐 등등 좀 억울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양수인이 자기가 모르고 인수했다. 양도인이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인수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때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요새 법 많이 바꿨다 그랬죠? 그거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가 추룩 나와. 아이고, 이거 밥 먹어야 되겠다. 근데 판례에는 뭐 많은 설명이 안 해도 되니까. 자, 첫 번째 판례 중요합니다. 자, 키워드. 건축 허가는 무슨 허가? 대물적 성질을 갖는 허가. 응? 건축하는 사람 자격 조건 안 따진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받고 허가할 때 뭐만 살펴? 건축허가 신청서에 사람 이름 써 있나? 그런 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따지고 나머지 주로 보는 건 뭐야? 그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가, 몇 층짜리 건물인가, 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에 이런 것만 주로 심사하고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그냥 심사 거친다 이거야.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허가 효과, 이것도 중요한 판례. 자, 여러분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는 그 내용이 뭐야? 너 이제 건물 짓는 건축행위를 해도 돼. 이거지. 건축행위가 건물 짓는 행위 해도 돼 이거야. 건물 짓는 거 해도 돼 이거지. 그 건물 다 짓거나 그러면 그 누구 거냐는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 받았다? 그럼 건물 다 지면 그 A 거야? 그 A가 건물 소유자라는 걸 이 허가가 확정하는 거야? 아니야. 응? 허가는 단지 건축행위만 하도록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응?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다섯째 줄 끝에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허가서에 아마 이제 신청을 했겠지. A가 나 건축허가 내줘. 행정위원이 그 신청 A에게 건축허가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하는 행정위원회 문서에 A가 건축허가 받은 거로 기재돼 있대. 응? 그래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돼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 문제야. 허가하고는. 응? 그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응? 그래서 그거 가로치고 건축 허가와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봐. 내가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내가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좀 바쁘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내 동생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거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지? 아, 내 동생이지만 한가해.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냥 네 이름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허가 좀 받아. 그 내 동생 홍길동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건축허가 문서에는 내 동생 홍길동이 건축허가 받은 거로 돼 있어. 근데 실제 건축은 누가 해? 내 돈 다 들어가고 내 돈 들여서 내 건물 짓는 거야. 근데 내 동생 이름으로 허가받아서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건물 다 짓면 누구 거야? 건물 내 거지. 내 돈 들여서 내가 짓는 거니까. 다만 이름만 허가를 내 동생 이름으로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야?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내 동생. 근데 실제 건물의 소유주는 나야. 내가 되는 거야.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됐다 그래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거 아니란 얘기야. 응? 일치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응? 그죠? 그 얘기 요거 중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허가로 인한 영업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본 사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원칙인 거 아니야? 기존에 먼저 허가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영업하는 거여서 어떤 이익을 본다는 건 그 장소에서 혼자만 독점해서 영업할 권리 이런 게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금지돼 있고 허가가 없으니까 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일 뿐이야. 이게 반사적 이익,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거 다 공부한 건데 목욕탕,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유기장 영업허가, 석탄 가공업허가, 양곡 가공업허가 이거 다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이고 다 뭐래? 여기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설권행위 아니라 단순히 허가에 해당하는 금지 해제에 불과. 그래서 이거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회질서 위험 예방 목적으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된 것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나는 이제 자유를 회복하고 영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공익 목적상 금지된 데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응? 반사적 이익이면 결국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규 허가를 내줬다 해서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소송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결론. 한의사면허 뭐야? 역시 금지 해제하는 허가입니다. 허가. 반사적 이익에 불과. 응? 항상 허가. 그래서 이거 예전에 다 설명했었는데, 그치? 어떤 거와 연관이 있었어? 한의사들에게 양약을, 아니다. 양약, 그러니까 약사들한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니까 뭐해? 한의사들이 반발. 그죠? 그러면서 약사들에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는
한의사들의 권리, 법이 보호하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취소해라,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냈는데 판결은 뭐야? 야, 한의사 면허라 주지는 한의사 니네만 독점해서 한약을 만들어 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다. 한약 아무나 만들어 팔도록 하면 국민 건강, 사회 질서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모든 사람 금지해놓고 한의사 니네들은 금지 풀어준다. 팔아도 돼 이것뿐이지, 만들어 팔아도 돼 이것뿐이, 니네만 팔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한테는 행정위원회 금지를 안 풀어줬어. 그러므로 인해서 공익목적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지해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수십 년간 사실상 독점해온 이익을 누려온 것뿐이지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주어진 건 아니다. 응? 그러면 그동안 누려온 이익은 반사적 이익인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 약사들한테도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이익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는 데 불과하지 법이 보장하는 이익을 침해받는 게 아니까 그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했어? 약사들이 또 반발한 거 있었지? 뭐야?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 팔도록 허용하니까 약사들이 반발하지? 그러나 소송할 생각도 못했다. 똑같은 논리를 질게 뻔하니까. 그지? 약사면허도 허가니까. 반면에 그 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다 이 허가는 예외적으로 법 규정 여하에 따라서 거리를 뛰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뭐 어느 한 노선에는 하나만 영업 허가를 내주도록 한 업자에게만 허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뭐 일정한 구역 안에는 한 업자에게만 허가를 하도록 법이 제한했던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취지가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러면 기존 업자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그러면 구역 내에 하나만 허가를 해도록 되는데 또 다른 업자에게 허가를 해주면 기존 업자는 자기 이익을 침해한다.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논리지. 그런 게 그 밑에 있는 게 주류 제조면허, 주류 술, 2번 담배 거리 제한 규정이지. 3번 약종상 영업허가, 4번 분뇨 똥 분뇨 처리 허가. 그래서 어떤 학생은 외울 때 술, 담배, 약동 요거만 예외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 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좋지만, 그지? 그래서 그렇게 외운다. 근데 그 중에, 그쵸, 네 가지 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먼저 뭐야? 허가는 다른 법의 금지까지 같이 해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판례를 보면, 그 접도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접도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구역이야. 그러면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해놨대? 도로로부터 도로가의 몇 미터 이내를 접도구역이라고 아마 법이 정해놨을 거야. 접도구역 이내에서, 접도구역에서 그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대? 그 사람 건축법상 시장에 의해서 건축허가 하나만 받으면 된대? 그럼 건축법상의 금지만 풀린 거야. 근데 문제는 도로법에서도 도로에 인접한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 관리하는 관청으로 또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쪽 법의 접도구역에서는 양쪽 법이 건축을 금지하면서 각각 시장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따로따로 받도록 돼 있잖아. 그럼 한쪽 법에 허가만 받으면 한쪽 법에 금지만 풀린 거잖아. 다른 쪽의 허가를 다 받아야만 된다는 거지. 그지? 이것도 시험에 쓰였고 다 같은 취지야. 그러니까 1번만 잘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허가 효과의 이전. 자, 1번. 석유 판매업 허가. 이게 다른 말로 주유소 영업이야. 응? 자, 키워드. 석유 판매업 허가는 보통의 허가고 뭐 보고 내주는 허가래? 뭘 주로 기준으로 보고 내주는 허가래? 사람의 자격 기준 이런 거 안 봐. 대물적인 허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시설, 법이 요구하는 시설 갖췄느냐, 그 지역이, 주유소가 들어설 용도 지역이 허용되는 지역이냐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야. 대물적인 허가. 그러면 대물적인 허가는 뭐야?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요건 갖춰서 석유 판매업 주유소 허가를 받았어. 다른 사람한테 주유소 허가 넘길 수 있어. 팔아 넘길 수 있고, 그러면 넘긴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 근데 양수인은 양도인의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 이전받는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런 결과 어떻게 따라? 응? 셋째 줄 끝에 그 허가받아서 영업하다가 넘긴, 딴 사람한테 넘긴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할 위반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청은 그걸 이유로 영업 넘겼단 말이야. 그걸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응?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앞에서도 공부했던 거.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채석허가 키워드야. 그지? 응? 자, 그러면 두째 주 끝에 봐. 채석허가는 하더니 뭐래요? 성질이 뭐래? 응?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가 아니라 금지해 주는 허가에 불과한데 그것도 대물적 허가라 그러지? 그럼 뭐 이미 결론 나왔지. 대물적 허가니까 어떻게 돼? 허가받는 효과가 이전 상속 승계되는 거지. 따라서 뭐야? 채석 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허가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대. 허가받는 효과. 응? 대물적 허가니까. 자, 이 정도. 자, 거기까지 하고 하나 요거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만약에 허가받고 해야 될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하면 그걸 무허가 행위라고 말하지. 그치? 자, 여기 핵심은 무허가로 허가받고 해야 될 행위를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일까 아닐까 이런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책에 써놨지. 술집 영업해서 누구한테 술 팔고 하려면 술 파는 영업 행위를 하려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돼. 근데 누군가 영업 허가를 안 받고 술 팔았어. 그지? 손님한테. 그러면 뭐가 영업인데? 그러면 손님하고 술 판매 영업한 행위 무효일까? 허가 안 받고 했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아. 무효면 술 판행위 자체가 없었던 거로 될 거야.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무효. 그럼 뭐 손님은 다시 저 술을 뱉어내고 응? 주인은 돈을 돌려주고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응? 다만 무허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를 했다 해서 업주를 처벌하기만 하지 그 술판 영업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시험에 내는 게 뭐냐면 무허가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무허가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의 효력 자체는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응? 단지 위반 행위를 했다고 처벌 대상으로 할 뿐입니다. 응? 그 조심, 거기 포인트. 그리고 그 밑에 판례는 이제 허가 행위가 무효냐 아니냐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무허가 행위라면 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로 인정한다. 무효로 하지 않고 효력을 인정하되 처벌한다 그랬지? 근데 처벌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 무허가 행위를 했더라도. 그게 이제 그 판례인데 어떤 사람이 행정기관에 나 영업허가 내달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줬어. 그거 허가 필요 없는 거예요.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신뢰하고 허가 안 받고 영업을 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너 왜 허가 안 받고 무허가 영업했어? 하고 처벌하려고 드는 거야, 행정기관. 그 재판에 넘겨진 거야, 지금. 무허가 영업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 억울하다 이거지. 아니 나는 행정기관이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영업이라고 잘못 알려줘서 그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거로 나는 믿었다. 그 내가 그렇게 믿은 데는 행정기관이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정당하게 믿은 거다. 그랬는데 이 무허가 영업했다고 처벌하려는 건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 형법에서 그런 걸 착오라 그래. 법률상의 착오. 이 착오에 의해서 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뭐야? 원래는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인데 공무원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줘.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 이거는 뭐야? 허가 안 받아도 문제 없는 것으로 착오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허가 영업했다고 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 응? 그죠? 당연한 얘기죠. 자, 거기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응? 보통 밥 시간이 1시인데 지금 늦었어. 그죠? 허가가 이렇게 논점이 많아. 아직도 안 끝났어, 허가가.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허가와 관련된 마무리. 어디까지 하냐면 밥 먹고 나서 285쪽에 그 면제는 아까 별로 할 것도 없다 그랬죠? 면제라는까지 그 진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뭐 하냐면 오늘 배운 거 실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나? 응? 문제 연습을 한 20문제 매 시간 합니다. 네, 시간마다. 그래서 그렇게 2시간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밥 먹고 2시 35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